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뮤직입니다. 지금 S&P 500의 위치는 4365에 있는 상태로 여기 갭을 만들면서 매우 급하게 올라준 상태인데요. S&P 500에 있어서 이러한 V자 형식의 반등과 하락은 과거부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 패턴입니다. 제가 셀 수 있는 것만 해도 무려 8번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한 뒤에는 가파른 반등이 이어졌고 계속해서 베어 트랩의 형태를 만들면서 2022년에는 계속 하락을 해 주었고요. 2013년에는 그러한 형태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2013년 말을 시작으로 해서 2번 연속으로 그러한 패턴들이 있었고, 만약 이번에 다시 하락을 해준다면은 3번 연속으로 2022년 보여주었던 수많은 베어 트랩의 형태로 방향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S&P 500이 과연 브레이크아웃하고 산타 랠리를 펼쳐줄지, 아니면 그게 아닌 다시 하락을 이어나갈지는 시장이 알겠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가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할지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옵션 현황입니다. 어제는 거의 장이 포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장전에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어제를 만기일로 굉장히 많은 콜 옵션들이 4350 이상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여기 수많은 콜 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하방력을 가할 것이고, 4350쯤에 많은 콜 옵션들이 있는 만큼 콜 옵션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은 다음에야 주가는 그 언더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여기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요. 그 다음 공유드린 내용은 VCIR로 Volume Control Implied Rebalancing Flow의 줄말인데, 이 자료 또한 제가 사전적으로 장이 열리기 전에 공유드림으로써 S&P 500이 플러스 0.6% 이상이 되거나 마이너스 0.6% 이하가 되거나 어느 방향이 되었든 간에 S&P 500이 플러스 마이너스 0.6%가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러한 규모들의 매도세가 잡히면서 S&P 500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꾸준히 방해를 할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 분석을 드렸고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적어도 오늘의 장을 보수적으로 볼지 아니면 좋게 볼지가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제가 비싼 돈을 내고 받아보는 유료 자료인 만큼 멤버십 공간에만 업데이트를 제때제때 드리고 있고요. 10월 한정적으로만 이렇게 반값 할인 이벤트가 잡혀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만기일로는 제가 공유드리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11월 17일인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옵션 현황은 제가 미리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11월 17일 날 만기되는 옵션들의 포지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4400의 위치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들의 물량이 있고요. 그 뒤에 4450에 또 많은 콜옵션들의 물량이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옵션 만기일 이전까지 옵션들의 포지션에 있어서 변화가 없이 계속 이렇게 4400에 많은 콜옵션들의 물량이 있고 별다른 이동이 없다면은 주가는 4400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 8번의 상승과 하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적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순이익률 부분입니다. 하얀색은 2013년 4분기의 순이익률이고요. 파란색은 2014년 1분기의 순이익률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10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특히 23년 4분기의 순이익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2014년 1분기의 순이익률 또한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S&P 500의 기업들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이던스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핏 마진인 순이익률의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닝 퍼 쉐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마진율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S&P 500의 24년 어닝 퍼 쉐어의 성장률 가이던스 또한 이렇게 9.73%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장률은 이렇게 10.80%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0.84%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9.73%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23년 4분기를 시작으로 벌써 보여지고 있는데, 24년의 전체 어닝 프레셔의 가이던스가 앞으로 시간 지남에 따라서 하향 곡선을 타게 된다면은 이미 선반영된 호재는
다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미 S&P 500뿐만이 아니라 매크로 개념인 GDP에서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여기 8.5%의 노미널 그로스 레이트를 보여주었던 미국의 GDP는 GDP 포커스트와 PCE 포커스트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5.27%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함에 따라서 결국 경제가 천천히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과 기업들의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이제 CDX 하이힐드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DX 하이힐드 인덱스는 하얀 색깔 지표로 최근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다시피 하얀색 지표는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여기 주황색 지표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지표가 올라가면은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함께 따라 올라가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반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CDX 하이힐드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함께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는 것이므로 이 지표를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지표에 영향을 주는 수치들은 달러 인덱스라던가 국채금리 등이 되겠는데요. 최근 10년 국채금리는 가파른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50일 장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와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30년 국채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가 50일 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4.77%의 상태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처럼 10년과 30년 국채금리의 행보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채권 입찰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우선 오늘의 경우는 이렇게 3년 채권에 대한 입찰이 예정되어 있고, 저희 멤버십 분들상으로는 채권 입찰의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우선 3년 채권 입찰은 오늘 잡혀 있고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10년과 30년 채권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또 추가로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4,400이라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주냐 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4,400이라는 저항선을 짧은 시일 내에 뚫어준다면은 4,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이러한 갭들을 채우러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조심히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의 경우는 아쉽게도 다시 80달러 언더인 이렇게 78달러로 내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미 이렇게 10월 24일 날 이미 멤버십 분들 장으로 이렇게 원유 차트는 bear flag 패턴을 만들어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최악의 상황 때는 75달러까지 기대한다고 분석을 미리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10월 13일 날 어느 정도는 대비하자라고 미리 한 달 전에 선행적으로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약해져가는 수요 때문인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WTI는 80달러에서 95달러라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줄 것이라고 바라보았고, 80달러라는 장선이 깨지자 아주 손쉽게 유가는 78달러까지 내려와준 상태입니다. 저는 원주를 상으로 무겁게 투자하고 있지만 그런 만큼 무조건 상황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만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제목과 같이 한 달 전부터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으셨다면은 지금의 유가는 무섭긴 해도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날 저렴하게 포지션을 늘릴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펀더멘탈을 체크하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텔레그램과 동일한 분석은 이렇게 네이버에도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